호텔 로비에서 한동석의 장모 박정수가 쓰러지는 순간 마광숙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박정수는 의식을 잃어가며 미약한 신음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30회의 가슴 압박 후 마광숙은 인공호흡을 실시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포기하면 안 돼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박정수가 미약하게 기침하며 호흡을 되찾기 시작했을 때 마광숙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요. 잘하고 계세요. 마광숙이 장모님의 목숨을 구하고 모든 오해를 시원하게 풀어낸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LX 호텔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빛을 흘려보내는 가운데 한동석은 미국에서 갓 도착한 장모 박정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여유로운 표정 대신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진심으로. 한동석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박정수는 차갑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가에는 경멸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서방, 정말 실망스럽구나. 자네가 이렇게 순진할 줄은 몰랐어. 박정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볼 정도로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모님, 광숙 씨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으니까요. 한동석은 목소리를 낮추며 간절하게 설득했습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약간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얇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겪어봤다고? 하, 정말 웃기는구나. 박정수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교묘한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과부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벌 남자를 노리고 있어. 전형적인 꽃뱀이잖아. 한동석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펴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장모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광숙 씨는 남편을 잃고도 시동생들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하다고? 아이고, 정말 답답해서. 박정수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그런 상황에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한테 잘해주면 그게 진심일 거라고 생각해. 돈이 목적이야, 돈. 한동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장모의 날카로운 말들이 가슴 깊숙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민서가 살아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거야. 박정수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네가 지금 하는 일은 민서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한결이와 한보미한테도 미안한 일이고. 한동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저는 광숙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 하. 박정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이브하기도 하지. 너 같은 현실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거야? 정말 한심해. 한동석은 이를 꽉 물었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예의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광숙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깊은 괴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조명들이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호텔 1층 커피숍은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박상남은 모퉁이 테이블에서 오랜 지인과 마주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음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 정말 가관이야. 요즘 호텔 회장이 완전히 정신을 놨어. 박상남은 커피잔을 돌리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악의가 가득 담겨 있었고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지인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막걸리 파는 과부랑 사귄다는 거야. 그것도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박상남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완전히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지. 뻔하잖아. 에이 설마.
한 회장이 그런 여자를 못 알아볼까? 그러니까 말이야. 박상남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나도 그 여자 봤는데 전형적인 사기꾼 타입이야. 남자들 꼬시는 기술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특히 돈 많은 남자들한테는 완전 달라붙어.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박정수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고 손은 신문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말이야, 박상남은 목소리를 더욱 크게 냈습니다. 그 여자가 시동생들까지 데리고 있어. 완전히 패키지로 한 회장한테 얹혀 사는 거지. 똑똑하긴 해. 동정심까지 유발하면서. 우와, 정말 무섭네. 그런 여자들이 제일 위험하다더라. 박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신문을 읽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여자 상대해봤는데 정말 뻔뻔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순진한 척하더라고. 박상남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한 회장 완전히 홀린 것 같던데 가족들은 뭐라고 하려나. 박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문을 테이블 위에 팽개치듯 내려놓고는 급하게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저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인이 박정수를 힐끔 쳐다보며 중얼거렸지만 박상남은 자신의 얘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커피숍을 나오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동석의 번호를 누르며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서방, 당장 나 좀 봐. 전화를 받은 한동석의 목소리가 놀란 듯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자네 지금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 박정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방금 그 여자 정체를 제대로 들었어. 완전히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장모님, 무슨 말씀을. 변명하지 마. 내가 직접 들었다고. 박정수는 호텔 로비를 걸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교묘한지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자네만 모르고 있는 거야. 전화 너머로 한동석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제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시오. 차근차근? 그럴 시간 없어. 박정수의 목소리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당장 그 여자와 만나지도 말고 연락도 끊어. 알겠어? 박정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충격으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마광숙에 대한 오해가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의 저택,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봄은 소파에 앉아있는 외할머니 박정수를 마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에 찬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한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박정수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직접 봤는데 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한봄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편견이라고? 박정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봄아, 너는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몰라. 그런 여자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말이야. 할머니. 한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분이 할머니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나쁘게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정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건 우연히 벌어진 일이야. 그걸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라고. 우연이라고요? 한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 생명을 구해준 게 우연이라고요? 그럼 할머니는 지금 살아있는 것도 우연인가요? 봄아, 말 조심해. 아니에요. 한봄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말 조심할 게 아니라 할머니가 마음을 바꾸셔야 해요. 박정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애가 지금 나한테 버릇없이 굴고 있네. 버릇없는 게 아니에요. 한봄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아빠를 너무 무시하고 계시잖아요. 무시한다고? 내가 언제? 지금도 그러고 계시잖아요. 한봄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말하시면서 아빠는 현실감이 없다고 하시고. 박정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한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간섭하셔서 숨이 막힌다고. 박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서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한봄은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할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행복할 기회가 생겼는데 또 그걸 망치시려고 하세요? 봄아, 그건 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잘못 이해한 게 아니에요. 한봄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저희한테도 잘해주시려고 노력하세요. 박정수는 손녀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봄아, 진정해. 진정할 수 없어요. 한봄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외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게 싫으신가 봐요. 그게 무슨...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한봄은 마지막 남은 용기를 모두 짜내며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 행복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박정수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었고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광숙은 독수리 술도가에서 갓 만든 막걸리를 트럭에 싣고 LX 호텔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이 시작되는 줄 알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마광숙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나이든 여성이 소파 근처에서 비틀거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분. 마광숙은 그 여성이 박정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동석 씨로부터 사진으로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정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박정수는 중얼거리며 한 손으로 소파를 붙잡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광숙은 반사적으로 막걸리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박정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마광숙은 침착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마광숙은 박정수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박정수는 미약하게 신음을 내뱉으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신고 좀 해주세요. 마광숙은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동시에 박정수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매우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호흡이 약해지고 있어요. 마광숙은 즉시 박정수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우체국에서 안전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이 순간 빛을 발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광숙은 박정수에게 다정하게 말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가슴을 압박하면서도 박정수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가슴 압박을 마친 후 마광숙은 인공호흡을 실시했습니다. 박정수의 입에 자신의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포기하면 안 돼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광숙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박정수가 미약하게 기침을 하며 호흡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잘하고 계세요. 마광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정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마광숙은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실시했고 지금은 호흡이 돌아온 상태예요. 맥박은 아직 불안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어받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박정수를 들것에 옮기려 할 때 마광숙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가족분들 연락처를 알고 있어요. 네, 같이 가시죠. 응급차 안에서 마광숙은 박정수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마광숙은 끊임없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을 거예요. 병원에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마광숙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의 손은 박정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료진들이 박정수를 받아갔을 때까지
마광숙은 한순간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동석은 급히 달려와 의사와 마주 앉아 있었고 마광숙은 조금 떨어진 의자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여성분이 즉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정말 훌륭한 판단이었어요. 한동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네, 며칠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그 여성분께 꼭 인사드리라고 하시더군요. 의사가 마광숙을 힐끔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동석도 따라서 광숙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1시간 후 박정수가 깨어났습니다.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기분이 어떠세요? 박정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뚜렷해 보였습니다. 한서방,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심장에 문제가 생기셔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한동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광숙 씨가 응급처치를 해서 장모님 생명을 구해줬어요. 박정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여자가? 네, 장모님.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광숙 씨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세요.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광숙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박정수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실 안에는 의료기기들의 작은 소음만이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한서방. 박정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건 우연히 벌어진 일이야. 한동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연이라고요? 그래, 우연이지. 박정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마침 그 자리에 있었고 응급처치를 할 줄 알았던 것뿐이야. 그게 그 여자의 본성을 바꿔주는 건 아니라고. 장모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내 목숨을 구해줬다고 해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야. 박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 이제 은혜를 팔 거리까지 생긴 거잖아. 한동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장모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광숙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넌 정말 순진해. 박정수는 사위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구해준 건 좋은 일이야. 고마워하고 있어. 하지만 그것과 자네랑 결혼하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장모님, 내 대답은 여전히 안 된다야. 박정수는 침대에 기대어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서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 한동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의 완고함에 답답함이 밀려왔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강하게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장모님, 광숙 씨가 장모님을 구해준 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시잖아요. 한서방, 그만해. 박정수는 지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제대로 얘기하기 힘들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한동석은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도 이토록 냉정할 수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장모님, 좀 쉬세요. 저는 광숙 씨께 인사드리고 올게요. 그래, 그 여자한테 고맙다고 전해. 박정수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한동석은 병실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광숙 씨 덕분에. 한동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의 표정만 봐도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석 씨, 괜찮아요. 어르신이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실 거예요. 한동석은 광숙의 따뜻한 위로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선량한 사람을 왜 어머니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광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이. 아니에요, 동석 씨. 마광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생명이 소중한 거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르신께서 건강하게 회복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동석은 광숙의 성숙한 모습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씁쓸함도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봄은 독수리 술도가를 찾았습니다. 마당에서 막걸리 항아리를 정리하고 있던 마광숙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광숙은 한봄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봄의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봄이 씨 왔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할머니 일로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마광숙은 손을 닦으며 한봄을 마주보았습니다. 앉아요, 봄이 씨. 둘은 마당 한켠의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늦은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고집이세요. 한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생명을 구해드렸는데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래도 어르신이 건강하게 회복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마광숙의 담담한 반응에 한봄은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넓어요? 저 같으면 정말 화났을 거예요. 화낼 일이 아니에요, 봄이 씨. 마광숙은 한봄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봄이 씨, 제가 어르신께 직접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할머니가 만나주실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마광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께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할게요. 마광숙은 한봄의 적극적인 모습에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요, 봄이 씨.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요. 아니에요. 한봄은 마광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봄이 씨. 할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지만 사실 외로우신 것 같아요. 한봄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더 그래지신 것 같고요. 진심을 보여주시면 분명 마음을 여실 거예요. 마광숙은 한봄의 성숙한 생각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요, 봄이 씨. 해봐요. 어르신께 제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전해드려 볼게요. 네. 그럼 내일 저녁에 가족 식사 자리를 준비할게요. 한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께 좀 더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봄이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용기가 나요. 저야말로 정말 다행이에요. 한봄은 마광숙의 팔을 애정 어리게 안았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분이에요. 석양이 지면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만큼은 확고했습니다. 한동석의 저택식당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한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탁에는 네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마광숙을 바라보고 있었고 마광숙은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드세요. 한봄이 박정수의 그릇에 밥을 정성스럽게 담아주었습니다. 한결도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병원에서 나오시자마자 이렇게 무리하셔도 되나요? 괜찮다, 한결아. 박정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마광숙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박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우선 건강이 회복되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박정수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광숙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저는 동석 씨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박정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진심이라. 네, 진심이에요. 마광숙은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봄과 한결은 숨을 죽이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석 씨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동생들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요. 시동생들을 핑계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거군. 박정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핑계가 아니에요. 마광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진짜 동생들처럼 생각해요. 큰형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봤거든요. 마광숙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동석 씨의 돈이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족들도 사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박정수는 마광숙의 말을 들으며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마광숙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지켜봐 주세요. 한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줌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우리 가족 같아요. 맞아요, 할머니. 한결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박정수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식당에는 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마광숙의 진심 어린 말들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기에는 아직 의심과 경계심이 너무 컸습니다. 식사나 합시다. 박정수의 차가운 말에 식탁의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마광숙은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박정수는 호텔 객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광숙의 진심 어린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동석이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아직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 박정수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한동석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오늘 광숙 씨 말씀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박정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서방. 네, 장모님. 나는 지금까지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왔어. 박정수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자네를 사위로 받아들일 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고 그 결과 정말 훌륭한 사위를 얻었잖아. 한동석은 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과부와 재혼한다는 건, 박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박정수는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서방, 우리가 누구야? 사회적 지위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장모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동석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바로 진심이에요. 진짜 사랑 말이에요. 박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심, 사랑.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진심일까? 장모님, 제가 보장해요. 광숙 씨는 정말 진심이에요. 하지만 박정수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 여자 주변 상황을 보면 너무 복잡해. 시동생들까지 다 책임져야 하고 사업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장모님. 한동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에요. 박정수는 아들의 손을 느끼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한서방, 솔직히 말하면 나도 흔들려. 한동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장모님, 그 여자가 나를 구해줬을 때, 그리고 오늘 진심으로 말하는 모습을 봤을 때, 박정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네,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수는 다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념들, 가족의 명예, 사회적 체면, 이런 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 한동석은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 저도 장모님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광숙 씨와 행복하고 싶어요. 나도 자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한서방. 박정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네, 장모님. 충분히 시간 갖고 생각해 보세요.
한동석은 어머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박정수도 사위를 안으며 마음속 깊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마음의 문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정수는 호텔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광숙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그 여자 제대로 혼내줬어. 박정수는 고개를 돌려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커피숍에서 마광숙을 험담하던 박상남이었습니다. 혼내줬다고? 어떻게? 박상남과 함께 있던 남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호텔 사장 장모한테 그 여자 정체를 다 폭로했지. 박상남은 득이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과부가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말이야. 박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야? 정말 돈 때문에 접근한 거야?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 박상남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여자한테 당한 게 있어서 말이야. 당했다고? 뭘? 사업 관련해서 좀 틀어졌거든. 그 여자가 나를 무시하고 거절했어. 박상남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좀 퍼뜨린 거지. 박정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마광숙에 대한 악담들이 사실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수라고? 그럼 그 여자가 정말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야? 나쁘다기보다는. 박상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평범한 여자야. 그런데 내 기분이 나빠서 좀 과장해서 말한 거지. 박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박정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마광숙에게 했던 모든 무례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꽃뱀이라고 비난했던 것, 돈을 노린다고 모욕했던 것, 심지어 생명을 구해줬는데도 차갑게 대했던 것. 오해였어. 모든 게 오해였어. 박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고집 때문에 선량한 사람을 상처 입혔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사과하지?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서방, 나야.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한서방. 박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장모님? 광숙씨. 그 사람 정말 좋은 분이었어. 내가 완전히 오해했어. 전화 너머로 한동석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지금 설명하기 어려워. 그런데 한서방. 박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광숙 씨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어. 도와줄 수 있을까? 한동석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네, 장모님. 물론이죠. 제가 연락해 볼게요. 박정수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튿날 오후 마광숙은 한동석의 연락을 받고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박정수가 직접 만나자고 했다는 말에 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박정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초라해 보였고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르신.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박정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앉으세요. 박정수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몸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박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광숙 씨, 제가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마광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과라니요? 제가 당신을 정말 심하게 오해했어요. 박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꽃뱀이라고 하고 돈을 노린다고 하고 정말 무례한 말들을 많이 했죠. 어르신. 사실은 제가 들은 얘기들이 다 거짓이었어요. 박정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사람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이었던 거예요.
마광숙은 박정수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르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저는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 말만 믿고 당신을 판단했어요. 박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는데도 여전히 냉정하게 대했고요. 어르신, 괜찮아요. 마광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박정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요. 마광숙은 박정수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어르신, 처음엔 저도 상처받았어요. 마광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마광숙은 박정수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저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게다가 잘못된 정보까지 들으셨으니까요. 박정수는 마광숙의 따뜻한 손길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용서할 게 없어요, 어르신. 마광숙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동석 씨를 만나는 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확신해요. 마광숙의 눈빛이 확고해졌습니다. 동석 씨를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가족들도 제 가족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물론 어르신도 포함해서요. 박정수는 마광숙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광숙 씨,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어르신,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요. 마광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봐요. 저도 어르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럴까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마광숙은 박정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봐요. 박정수는 마광숙의 성숙하고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품격을 느꼈습니다. 광숙 씨, 저도 당신을 제 딸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해와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동석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광숙이 함께 오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석 씨. 마광숙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박정수와 마광숙이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장모님, 광숙 씨. 한동석은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한서방. 박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광숙 씨와 많은 얘기를 나눴어. 네, 장모님. 그리고 결정했어. 박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한동석과 마광숙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둘의 결혼을 허락한다. 한동석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장모님, 정말이세요? 그래, 정말이야. 박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광숙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 한동석은 감동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장모님. 광숙 씨. 박정수는 마광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한서방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마광숙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서방. 박정수는 사위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네한테 간섭을 많이 했지? 앞으로는 너희 둘이 알아서 잘 살아가거라. 장모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동석은 장모님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박정수도 사위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숙 씨, 이리 와요. 박정수는 마광숙을 불렀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같이 안아요. 마광숙도 두 사람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꽉 안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마광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광숙 씨? 박정수는 마광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광숙 씨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요. 그리고 앞으로 서로 배워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머님. 그리고 한서방. 박정수는 사위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광숙 씨를 정말 소중히 해야 해.
이런 좋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네, 장모님.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광숙 씨,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네요. 네, 동석 씨. 정말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박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해야겠네. 내가 도와줄게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해와 갈등의 시간이 지나고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정수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봄은 외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우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셔야 해요? 한봄은 아쉬운 표정으로 박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봄아. 할머니는 미국에서 할 일이 있어. 박정수는 옷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족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할머니가 계속 있으면 방해가 될 것 같아. 방해가 아니에요, 할머니. 고마워, 봄아. 박정수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너희들이 편하게 새 가족을 만들어 가야지. 한봄은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할머니, 저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죠? 미안해요. 아니야, 봄아. 박정수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네가 말한 게 다 맞았어. 할머니가 잘못했던 거야. 그래도 봄아, 네가 할머니를 깨우쳐줘서 고마워. 박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용기 내서 말해주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야. 한봄은 외할머니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엄마 일로 할머니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엄마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아요. 네 엄마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 박정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간섭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것도 사랑이었다는 걸 알아줘. 네, 할머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봄아. 박정수는 손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광숙 씨를 정말 잘 도와드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네 아버지도 잘 챙겨드리고 한결이도 잘 챙겨주고. 박정수는 손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봄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넌 원래 착한 아이였어. 박정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할머니, 미국에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가끔 한국에 놀러 오세요. 그럼 물론이지. 박정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광숙 씨랑 아빠 결혼식 때는 꼭 와야지. 정말요? 그럼 내가 며느리 결혼식에 빠질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이별은 슬프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더욱 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봄이. 박정수는 손녀를 꽉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을 위해 물러설 때가 되었다고. 그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인천공항 출국장에는 작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한동석, 마광숙, 한결, 한봄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조심히 가세요. 한동석은 장모님을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서방. 자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어머님.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내가 고마워해야지, 광숙씨. 박정수는 마광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이 고집 센 사람을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광숙씨, 우리 한서방 잘 부탁해요. 박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들도 잘 챙겨주시고요.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해요. 난 항상 당신 편이에요. 마광숙은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요. 박정수는 마광숙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행복해야 해요. 알겠죠? 네, 어머님. 한결과 한봄도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미국에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너희들도 아버지 잘 도와드리고 새 어머니 잘 모셔드려. 네, 할머니. 출국 시간이 되자
박정수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들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이게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박정수는 출국장으로 들어갔고 가족들은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공항을 나오는 길에 한동석과 마광숙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